안녕하세요. 복습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대리 파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는 크게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이제 그 랜드 하나 쪽에서는 이제 한 주가 이제 휴강이 돼서 대리를 아직 안 배우셨을 텐데 그래도 미리 보시면은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칠판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자, 대리에서 이제 유권 대리 파트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리예요. 대리는 항상 삼면관계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삼면관계. 자, 대리 시키는 사람, 즉 대리 효과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사람 본인을 대리해 가지고 법률행위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권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이 대리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 다른 사람하고 요 본인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한다고 그랬고, 그 법률행위를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그랬죠. 대리행위. 그러면 이제 효과는 자, 요 상대방이 이렇게 되고요. 자,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했지만은 그 효과는 전부 다 본인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이제 대리효과다. 자, 그래서 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지만 그 법률행위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법률효과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 되는, 행위와 효과가 구별되는 그런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요 관계를 따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권대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리니까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효과,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유권대리로서 이제 복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유권대리에서 이제 요 대리권에 대한 얘기죠. 자, 대리권, 누구하고 누구 사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리권에서는 이제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봅니다. 대리권의 범위. 자, 이제 대리권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법정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볼 건 아니고, 임의대리권은 이제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수권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본인은 대리인한테 대리권 주면서 그냥은 안 줄 거란 얘기죠. 그 범위를 정하면서 주겠죠.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 수권행위로 범위를 정하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요 대리권 가진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고요. 나중에 기본서 가시면은 이제 자세히 배우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봅니다. 자, 매매 계약에 따른 대리권을 줬을 때 그 대리인은 그 부동산 매매 계약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걸로 봐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같은 것들. 자, 하지만 계약에 따르는 대리권을 줬는데 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대리권에 대해서 보실 게 이제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 이 범위는 이 대리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대리권 범위 밖에 있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제한이라는 것은 대리권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대리권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라는 게 있어요. 금지하는데, 자, 자기계약 다른 거 아닙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이 그 부동산을 대리인한테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대리인 자기가 사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사게 되면은 그 매매 계약의 내용을 전부 다 대리인 혼자 결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 본인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계약하지 말란 얘기고요. 쌍방대리, 말 그대로 쌍방을 대리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갑이 팔아달라는 대리권 줬는데 또 병은 또 사달라는 대리권 줬다. 그렇다면 을은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 또 병의 대리인 돼서 혼자 또 매매 계약을 결정하게 되니까 그 계약의 내용은 전부 다 본인에게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양쪽이 이제 본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본인이든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본인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서 보실 게 이제 채무이행인 거예요. 채무이행. 본인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이행은 자기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미 채무가 이미 발생됐다는 것은 본인이 법률행위 자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법률행위를 해서 발생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인의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게 등기 신청하는 거죠. 등기 신청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자기약 쌍방들이, 자, 대리권 범위,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대리권 파트가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나중에 기본서 가시면 또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기본 개념이라도 잡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각자 대리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자 대리하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즉 같이 협의해서 상의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법률이나 수권행위, 즉 본인이 같이 해라 이렇게 묶어놨으면 공동으로 대리를 하는 게 예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리권에 대한 얘기, 기본적으로 대리권의 범위하고 제한 보셨는데, 사실은 뭐 더 있습니다. 이제 대리권 소멸 사유라는 게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대리권의 남용 같은 게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리권 다시 정리합니다. 대리권의 범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자, 대리권 제한, 자기계약 상방들이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 이행, 즉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하라고 정해놨으면 공동으로 대리한다는 거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대리권을 보셨으니까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는 대리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대리 행위. 자, 그래서 이제 대리 행위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대리 행위, 뭐 여기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대리 행위는 뭐가 있어야 대리 행위가 되냐면 바로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 그냥 대리인이 그냥 법률행위 하면 안 되고, 법률행위 하면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본인을 위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현명이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대리의사를 표시한다고 그러죠. 그래야지만이 그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그냥 계약을 했다, 그냥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은 그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한테 가지 않으니까 본인은 책임지질 않고, 그렇다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니까 대리인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이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대리행위도, 자, 현명을 하면서 법률행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법률행위다 보니까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불일치나 아니면은 뭐 사기 강박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쪽이 지금 본인과 대리인 양쪽이 있으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불일치인지 사기 강박인지 뭐 악인지 뭐 반사회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느냐, 그 문제인데, 자, 우리 법은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문제가 나오면 항상 대리인을 보시고 기본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 측에서 본인에 대해서는 사기를 했지만은 대리인에 대해서는 사기를 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본인을 보지 마시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대리인 입장에서는 지금 사기당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취소할 수 없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세 번째, 이제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인데, 그럼 능력이 어디까지 있어야 되냐? 보통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력까지 있어야 되지만, 대리인은 법률행위만 하는 사람이지 그 효과를 받는 사람, 즉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했다고 해서 이거 미성년자니까 취소해야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게 되니까 의사능력은 필요하죠.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 대리행위죠. 자, 대리행위 세 가지.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현명해야 된다고. 현명. 현명을 해야지만이 어쨌든 대리가 돼요. 자, 두 번째, 그 대리행위 하자, 뭐 불일치니 사기, 강박, 악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볼 생각은 아니다, 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은,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요, 의사 능력까지만 갖추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효과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현명해서 했으면은 그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가니까 본인의 권리나 의무를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뭐 취소권, 해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본인이 하는 거지, 대리는 그냥 계약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뭐 취소나 해제나 이런 것들은 대리인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리 효과 간단히 보시고요. 자, 복대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복대리는 말뜻 그대로 자, 겹친다고 그랬죠. 겹치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자의 이자가 나오는 것을 복리하는 것처럼, 그러면 복대리는 대리가 겹치니까, 자, 기본적으로 여기 대리인이 있는데 그럼 이건 복대리니까 아니겠죠. 자, 그런데 요 의뢰한 사람이 다시 또 요 갑이 맡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또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사람도 대리인이 되는데, 자, 요 대리인이 또 선임한 대리인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복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복대리인.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대리인으로서 이제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복대리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봅니다. 자, 이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냐면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해요. 본인이 직접 선임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즉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 본인의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리인한테 맡겼는데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해서 이 대리인이 다시 또 복대리인한테 또 맡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복대리라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유권대리로서 이제 본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수업 시간에는 진도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이론을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문제도 한 번씩 이렇게 다뤄보시면, 결국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 다뤄보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배우셨던 걸 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보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있다 그랬죠. 오케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었죠. 자, 두 번째,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대리권 범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자, 금전소비대차는 돈 빌린 건데 그건 상관없고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임의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아까 보셨죠? 해지할 권한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대리는 양은 좀 많은데 조금 단순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등기 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자, 원래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 채무이행의 대표적인 게 뭐라 했나요? 등기 신청이라고 그랬죠. 가능합니다. 두 번 나왔고요. 자, 네 번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계속 나왔네요. 자, 5번은 올해 나온 건데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다. 오케이,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복대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좀 내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트, 대리 파트 중에 이제 유권대리 파트를 좀 보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유권대리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삼면관계, 자,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대리행위, 그 다음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 대리효과, 그리고 독특한 유권대리로 복대리,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